지난 주말 사이 미 이란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스라엘 레바논 휴전 기간 동안 상업 선박에 완전히 개방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자 WTI 유가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14% 폭락했습니다. 2020년 이후 최대 단일 낙폭입니다. 다우존스는 869포인트 급등해 49,000을 처음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어닝 시즌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테슬라,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4개 거대 기업이 모두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금 이 랠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오늘 완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스원TV 미국 주식시황 브리핑 시작합니다. 금요일 장중에 두 가지 발표가 연달아 나오면서 시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첫 번째, 이란 외무장관 아라크치가 X에 이스라엘 레바논 휴전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상업 선박에 완전 개방한다고 올렸습니다. 전쟁 시작 이후 처음으로 이란이 직접 해협 개방을 선언한 겁니다.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 조건으로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발표가 나오자마자 유가는 9에서 14% 폭락했습니다. 크루즈 항공주는 9% 이상 급등했습니다. 에너지주는 59% 급락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섹터 간 수익률이 수십 퍼센트 차이가 나는 극단적인 로테이션이 일어났습니다. S&P 500 주간 4.5%, 나스닥 주간 6.8%, 다우 주간 3.2%. 3월 30일 저점 대비 S&P 500은 12.1%, 나스닥은 16% 급등했습니다. 3주 연속 주간 수익률이 3%를 넘었는데 이런 흐름은 2020년 코로나 충격 반등 이후 처음입니다. 지금 랠리를 가능하게 한 세 가지 엔진이 있습니다. 첫째, 이란 종전 기대감. 둘째, 금융주 어닝 시즌 서프라이즈. 셋째, AI 빅테크에 대한 투자자 열기 재점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경계해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JP모건이 발표한 개인 투자자 매수 참여도가 불과 2주 전 10%일에서 지금 55%일로 급등했습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가 뒤늦게 뛰어드는 시점이 단기 과열의 신호입니다. FOMO, 즉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100달러 위에서 85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아직 전쟁 전인 70달러보다는 높지만 방향이 바뀐 겁니다. 이게 시장에 의미하는 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입니다. 다음 달 CPI에서 에너지 항목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시장은 연말까지 0.25%포인트 인하를 1회 예상하고 있는데 유가가 계속 내리면 이 기대가 이외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비자 구매력 회복입니다. 미국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 이상에서 내려오면 소비자 지출 여력이 생깁니다. 소비 관련주, 항공 크루즈 여행 섹터의 직접적인 수혜입니다. 셋째, 기업 원가 부담 감소입니다. 제조업, 물류, 항공사 등 에너지 비용이 큰 산업 전반의 마진이 개선됩니다. 수혜주, 크루즈 로열 캐리비안 카니발, 항공 유나이티드 델타, 소비재 리테일 식음료, 소프트웨어 AI 기술주. 피해주, 에너지주 전반, 엑슨모빌 쉐브론 발레로 OXY, 정유사, 에너지 장비 서비스주. 이미 금요일에 이 로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 흐름이 이어지는지 확인하세요. 화요일 22일 테슬라 장 마감 후, 화요일 22일 알파벳 장 마감 후, 수요일 23일 메타 장 마감 후, 목요일 24일 마이크로소프트 장 마감 후. 이번 주 화수목 3일 연속 빅테크 폭탄이 터집니다. 지수를 이끄는 핵심 종목 4개가 한 주에 몰려 있습니다. 테슬라, 지난해 연간 매출 마이너스 3% 역성장이라는 충격 이후 첫 반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량 인도 대수보다 로보택시 AI 로봇 사업 가이던스가 더 중요합니다. 머스크가 얼마나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느냐가 주가 방향을 결정합니다. 알파벳, AI 검색 수익화와 구글 클라우드 성장률이 핵심입니다. 작년 4분기 클라우드 매출이 48% 급성장했는데 이 흐름이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설비 투자를 1,750억에서 1,850억 달러로 계획하고 있어 AI 투자 확대가 주가의 긍정 부정 양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메타,
광고 수익이 AI 기반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 연간 1,100억 달러 이상 예상 규모가 이익 마진에 미치는 영향이 관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애저, 클라우드 성장률이 핵심입니다. 지난 분기 매출이 813억 달러로 예상치를 크게 웃돌아 이번에도 기대가 높습니다. 지난주에 반복된 패턴이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가이던스가 조금이라도 예상에 못 미치면 주가는 빠집니다. 넷플릭스가 그랬고 JP모건이 그랬습니다. 빅테크도 똑같습니다. 1분기 실적보다 2분기 연간 가이던스 표현 하나가 주가를 결정합니다. 실적 발표 때 CEO 코멘트에서 불확실성, 신중 같은 단어가 나오면 하락, 강한 수요, 가속화 같은 표현이 나오면 상승입니다. S&P 500이 3월 저점 대비 12%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16%입니다. 3주 만에 전쟁 손실을 전부 만회하고 신고가까지 경신했습니다. 이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의견과 어닝 시즌과 종전 기대가 뒷받침하는 정상적인 랠리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유가가 내려오면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주 어닝 시즌은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호르무즈가 실제로 열리면 글로벌 공급망이 정상화되고 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듭니다. 유가가 추가 하락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완화되고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납니다. 다음 주 빅테크 실적까지 좋다면 나스닥 25,000 도전도 가능합니다. 넷플릭스가 오늘 시간에 마이너스 9%로 빠졌습니다. 내일 개장 후 넷플릭스 낙폭이 어느 정도냐가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만약 빅테크 실적도 가이던스에서 경고가 나오면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 호르무즈 개방은 휴전 기간 동안이라는 조건부입니다. 4월 20일 2주 휴전이 만료됩니다. 연장이 안되면 다시 봉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빅테크 가이던스 리스크입니다. 화, 수, 목 3일간 테슬라, 알파벳, 메타, MS 가이던스가 실망스럽게 나오면 나스닥이 단기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빠른 반등 속 과열 신호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제야 뛰어들기 시작했고 포모 장세입니다. 통상 이 시점이 단기 과열의 징후입니다. 이미 보유 중이라면 무리하게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주 빅테크 실적을 확인한 후에 추가 판단하세요. 신규 진입을 고민한다면 오늘 한꺼번에 들어가기보다 이번 주 화요일 테슬라, 알파벳 발표를 먼저 확인하고 방향이 긍정적이면 분할 진입하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에너지주는 유가 하락으로 이미 크게 빠졌습니다. 단기 반등 트레이딩 기회는 있지만 유가 방향이 결정되기 전 장기 보유는 자제하세요. 오늘 핵심 세 줄입니다. 하나, 이란이 호르무즈를 열었습니다. 유가 마이너스 14%, 다우 1.8%, 증시 신고가, 종전 기대감이 최고조입니다. 둘, 4월 20일 휴전 만료가 이번 주 최대 변수입니다. 연장 여부에 따라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 화수목 빅테크 어닝 폭탄. 테슬라,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가이던스가 이번 주 나스닥 방향을 결정합니다. 새로운 한 주 흥미로운 이슈가 가득합니다. 매일 같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코스원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